반갑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12월 3일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게시판에 많은 분들 글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저녁 음주운전 후 마을버스와 추돌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음주운전 초범이고 버스 안에 운전사분 4명의 승객이 있었으며 사고 직후 보험사를 불렀으며 기사분께 인적사항을 드렸고 버스 안에 계셨던 승객들은 모두 병원에 가셨습니다. 농도는 0.11%, 다음날 보험회사에서 대인, 대물처리 400만원 입금하였고 사죄 전화를 드렸습니다. 등급 14급으로 나머지 분들은 이상하게도 보험회사도 파악이 안 된다. 구공판이 될지 약식이 될지 궁금하다. 특가법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특가법에 해당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인사고가 났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3가지가 있습니다. 맨 아래 도로교통법이 있고요. 도로교통법보다 조금 더 세다. 그러면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라는 걸 적용하고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보다 더 세다. 이거를 우리가 이른바 윤창호법 1번이라고 하는 바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정도 경미하게 다쳐가지고는 피해자들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지금 그렇게 많이 적용하진 않고 있는 추세예요. 일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정도가 적용이 되려면 적어도 사람이 중상해나 또는 죽어야 돼요. 피해자가. 근데 그 정도까지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보다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상대방이 손해사정인 사무장을 대리인으로 정했네요. 저도 사실은 손해사정사 사무원이니까 저도 사무장인데 동급인가요 저랑? 네. 하여튼 이분 말에 의하면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가 되어 동종전과나 위반이 없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형사합의를 하지 못하면 구속이다. 1인당 통상적으로 형사합의금 500만 원이다.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이분 말이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형사에 대한 부분이 좀 올라간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속까지 갈 정도는 아니고 합의는 물론 하셔야겠죠. 하지만 형사합의금 500만 원은 조금 과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얼마가 적당한지는 제가 드렸던 글들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핫88님입니다. 2018년 6월에 음주운전 3진아웃 집행유예 2년 받았고요. 타이어 매장 자영업하고 계시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무면허 하시다가 적발되신 것 같네요. 집행유예 중인데 무면허 적발로 인해서 재판을 받는지 실형을 받는지 음주 사건과 연관되어 재판을 하는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전 판례가 있는지 너무 마음이 불안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이렇게 집행유예를 받으신 분들 원칙적으로는 그 집행유예 기간 안에 도로교통법 위반 그러니까 무면허, 음주운전, 측정거 뺑소니 같은 것들, 보복운전까지 합쳐서 이런 것들을 저지르게 되면은 실형을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처벌하고 있지는 않은 게 현실이긴 해요. 다만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겁니다. 하지만 나름대로의 노력은 하시고 가능하시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사탕바늘님. 11월 10일 신호대기 중에 뒤에서 가해자가 박았고요. 핸들에 치아가 부딪혀 앞니죠. 앞니 한 개가 파절되고 또 다른 앞니에 실금이 살짝 가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치아 파절인데 지금 치과를 다니며 신경치료 중이고 크라운으로 덮어 씌울 계획입니다. 덮어 씌우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보험회사 측에서는 치료수가에 맞춰서 저렴하고 신미성이 떨어지는 PMF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금속 알러지만 있는 경우에만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가능하고요. 치과 측에서도 이제 뭐 PMF 이거밖에 없다 자동차 보험을 할 수 있는 건. 그런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치아도 아니고 그러니까 앞니죠. 앞니가 PMF로 크라운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뭐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좀 업그레이드 된 걸로 좀 씌우고 싶다 이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치과 예약 얘기를 해보자는데 크라운 가격만 제 사비로 결제하고 보험사 측에 영수증 제출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여기서 여기까지 있다고 치면은 거의 이렇게 밑바닥이에요. 자동차 보험으로 피해자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이 정도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듭니까? 자동차 보험 외에 치과 보험이라든지 치아 보험 그 상해보험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보험들이 사실은 자동차 보험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제 더 올려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보험 분쟁 사례들을 좀 찾아봐야 돼요. 자동차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네가 일상생활하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만 해주면 돼 이런 입장이에요 지금. 거기서 심미적인 것까지 맞춰서 보려면은 그 이외 단계의 보험들 개인의 상해보험이라든지 개인의 실손보험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지르코니아 크라운 가격만 사비로 결제하고
보험사 측에 영수증 제출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영수증 제출했다고 해서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느냐? 이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치아라서 치과에서는 그 주변 치아들까지 충격을 받을 수 있어 수개월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다. 네, 합의를 하지 마세요. 지금 민사 합의는요, 치료가 다 끝나고 더 이상 치료에 대한 호전이 없을 때, 치료가 완료가 됐을 때 하는 겁니다. 1, 2년 정도는 민사 합의 안 해도 되니까 합의를 하지 마십시오. 피해자 입장에서는 민사 합의를 보험사와 바로 할 건덕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지켜보면서 합의를 늦게 보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합의 늦게 본다고 해서 그렇게 큰 손해가 발생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없는 후유장애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합의를 늦게 하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화이트 문님, 상대방 100%로 과실사고가 났고요. 저희 차량은 정차한 상태였고 사람은 차량 밖으로 나와서 안전조치를 하고 있었고요. 신체에 물리적 손상은 없었다. 수리가 불가해 폐차를 해야 되고, 다행입니다. 폐차할 정도인데 사람이 다행히 밖에 나와 있어서 대인배상 접수가 가능한지 불가능하죠. 왜? 물리적으로 뭔가 충격을 받은 게 있어야지. 차 밖에 있으셨잖아요. 심리치료라고 하는 게 이거는 우리나라나 이거는 서방에서도 잘 인정이 안 되는 개념이에요. 렌트 10일 이용과 별도로 렌트하기 전에 발생한 교통비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청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한도가 있어요. 그냥 다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정해진 수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줄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렌트를 하면은 그 뒤에 교통비는 안 줘요. 렌트 하기 전에 교통비는 줄 수가 있는데 그건 보험사하고 합의를 보셔야 됩니다. 사고 난 차량을 5년 전 신차로 구입했는데 이후에 자비로 부담한 옵션, 비용 등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증빙이 되면 가능합니다. 이걸 이제 민법상 유익비, 필요비 이런 개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5년 전에 신차를 구입하고 구입 이후에 차량 내비, 후방 카메라 같은 것들 다 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 중고잖아요. 중고니까 중고 비용이 책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중고 비용에 맞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청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보험사에서 아마 잘 인정 안 해주려고 할 겁니다. 자, 빨래님. 네, 빨래님. 사고는 9대1 정도의 과실로 음주운전 피해자가 됐습니다. 저는 전치 2주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6일 차인 지금 병원비 150, 대물 오토바이 150, 총 300 가까이의 피해 금액이 나왔으며 민사겠죠. 휴업 손해를 계산하여 보니 60만 원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음주 정지 수준, 본인 초범이고요. 병원에 입원한 후 상대 보험사가 찾아와 150이라는 금액으로 합의를 보자 얘기하여 아직 정신이 없어서 치료받고 연락 주겠다. 잘하셨습니다. 굳이 그 자리에서 합의 볼 필요 없어요. 자, 음주운전 차주분도 찾아와 사과를 하면서 6일 후에 찾아와 그날 합의에 관련 얘기를 하였습니다. 상해 사고이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가 되니 합의를 하고 싶다. 왜? 만약에 합의를 해서 운이 좋게 이 면허 정지로 끝나면은 그냥 끝나는 거니까. 어찌어찌 600까지 나왔고 합의도 받고요. 합의서 사인도 했고요. 경찰 사고는 접수가 되었는데 형사 합의를 본 것만으로 상대방의 면허 취소가 면허 정지로 감형이 될 수 있는지. 네, 좋은 질문인데 이거는 경찰 재량입니다. 경찰과 검찰의 재량이에요. 형사 합의를 본 것만으로 상대방의 면허 취소가 면허 정지로 감형될 수 있을 개연성은 있습니다만 딱 잘라가지고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실제로 저희 유튜브 영상 보시면은 이렇게 피해자가 강제로 합의서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경찰이 말을 해가지고 가져간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 URL을 하나 넣어 드릴 테니까 이따 카페 글에서 한번 보세요. URL 하나 드릴게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어서 600만 원 합의 금액 적절한지. 근데 이게 민사하고 형사를 합쳐서 600인지 아니면 민사 따로 형사 따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형사만 봤다면은 전치 2주에 600이면 굉장히 많이 받으신 거죠. 합의 후 향후 치료비 등 더 이상의 치료 비용을 청구를 못하는지, 민사 합의가 끝났다면 못하는 거고 민사 합의가 끝나지 않았다면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 보신 것이 정확하게 보험사와의 민사 합의를 말하는 건지 형사 합의를 말하는 것이 개념이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합의서에 사인을 했지만 정신이 없어 떠밀 합의를만 찝찝합니다. 번복 후 상대방의 형사 합의 또는 처벌 그리고 보험사를 통한 민사 합의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못해요. 합의는 하면 끝입니다. 단 이건 있어요.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후유장애가 발생한다. 근데 그냥 후유장애가 아니라 생활에 지장이 될 정도여야 돼요. 그런 후유장애가 발생을 했다면은 합의를 다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늦게 하라는 겁니다. 일부러. 민사합의의 경우에는 치료 다 받고 하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한 명 한 명 다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요. 저희 카페와 유튜브 게시판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이 제 마음에 도움이 됩니다. 네, 제가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송범덕 대표였습니다.